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장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투자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큰 제목이고요.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또 배경을 얘기 드리게 되면 요즘에 20대, 30대, 40대 소액을 갖고 계신 서민 투자가 분들이 P2P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가상화폐 때도 그렇고요. 약간 사기성 있는 거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원금이 보장이 안 되면서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얘기하는, 누가 봐도 딱 사기라고, 이거는 이치적이지 않다, 경제 원리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상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객관적인 통계적인 일반적인 그 수치에 어긋나는 수익률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소액을 갖고 계신 일반인들이 지식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배우신 내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너무 혹해하시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한참 그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이 속출이 되고 또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자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조금 아직도 여파로, 그때 투자 잘못해서 아직도 피해 보신 분들, 복구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또 P2P 상품, 대출 상품에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현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최근 2015년도에서 18년도 이 3년 사이에 거의 10배, 100배 이상이 상승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액 갖고 계신 분들이 은행에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해야 하는데 어디다 해야 할까 하고 계시다가, 내가 갖고 있는 소액 500에서 1000 정도 사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익률은 연에 10에서 20% 최소, 많게 3년 하면 70%까지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수익이 말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원리를 들어봐서 그 수익률이 날 수 있는지 이거를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얼마 투자해서, 내가 가능한 금액을 투자해서 저렇게 준다니까 주겠지, 누구는 받았대, 누구는 벌었대, 나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받지, 나의 주변에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막연함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금액이 500만원, 1000만원 정말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다이신 분에게는 정말 인생에 아주 이게 아주 절망적으로 쓴맛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경기라도 좀 좋고 일자리라도 좀 많고 뭐 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관적인 선택들을 하는 경우도 요즘엔 너무 많아졌죠. 왜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시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시든지, 제가 투자 전문가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2020년도에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거, 절대적인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업이나 투자 상품이나 정말 뭐 하나가 되지 않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2020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또 지키는 거냐? 그 또한 손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손실인데,
안 해도 손실을 볼 거냐 하고 수익을 갈 건지 손실을 볼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 하는 분들 지금 시점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해야죠. 내가 멈춰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새로운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어제와 다른 인생을 미래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은 다른 희망적인 미래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요. 정신병 초기라고. 초기 증상이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죠. 근데 또 이 자산시장, 투자시장이요. 금융만 공부해서도 안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자원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하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다 수출로 인해서 80% 이상이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어떤 기술과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외교 능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어를 잘해야만이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것 중에서 더더욱 많은 부분이 부족해도 진짜 외교 능력, 영업 능력이 탁월하면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나라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출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막혀 있고 그 시장은 한번 뺏기게 되면 최소 회복하는데 5년, 10년, 7년, 10년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놓치면 그 시장을 다시 가져온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4차 산업 시대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시장인 1등 아예는 그 2등까지 봐줄 수도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렇게 빠르게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변화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게 전문가들도 지금은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고 말을 자제하고 조심하고 있어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 한 30년 50년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을 못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그런 거에 대한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예에 대한 또 아주 이렇게 좀 이미지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주 두드리고 가고 있는데 정말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 전에 3차 정보화 시대에 있었던 그 전 시대의 그 모든 통계치가 지금 4차 산업에는 맞지가 않아요. 완전히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 현재까지 기존까지 있던 통계치 모든 자료가 맞지 않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전문가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 또 이런 P2P 대출 상품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가와 소액 투자가들과 또 투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투자 기업,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투자 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든 게 바로 P2P 투자 금융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너무나 허술하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P2P 상품이 분명히 나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시기적으로 제도나 규정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먼저 그 시스템이 들어와서 그 P2P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도덕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그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율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너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어떤 평균적으로 성공률이 보장받지 않는다는 것. 특징이 뭐냐? 원금을 보장을 못 받으면서 고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솔직히
돈 피라미드예요.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준다? 내가 돈 넣고 다른 사람 돈 넣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위에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느 단계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나머지 분들은 다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돈다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항상 어떤 투자를 하든 원리를 좀 보시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런 사기성 투자에 전혀 현혹될 일이 없거든요. 성공의 지름길이 없듯이요. 제가 맨날 말해요. 성공의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마찬가지로 투자예요. 투자의 요행은 없습니다. 분석해낸 만큼 정확하게 운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나의 촉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촉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촉 때문에 못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분석해내는 만큼 정확하게 공부해서 그 미래 시장을 조금이라도 먼저 앞서가는 그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확한 사례를 갖고 근거 자료를 서류를 확인해서 가시는 건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자료 수집 않고 시장 흐르는 거 계속 뉴스나 뭐 국내외 뉴스를 고르게 보면서 시장 산업이 어떻게 기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 다 읽지 않는 분이 투자 성공한다? 그 요행이에요, 여러분. 요행. 그래서 제가 요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전문가를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큰 시장에서 세계관을 갖고 전체 세계관을 갖고 투자 지역을 선별하고 투자 상품을 선별하고 그 투자 지역의 입지도 트렌드에 맞게끔 독보적으로 아주 불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P2P는 개개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개개인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이트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물건들을 보고 물량들, 그러니까 투자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자금을 한 50억의 자금을 갖고 어떤 빌딩을 갖고 이 빌딩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을 하고 그게 인수가 됐네, 그걸로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해서 연 3년 5년 운영했을 때 대출이 갚아가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이 비용이요, 선진국은 건축할 때도 반드시 하거든요. 미국은요. 이 시뮬레이션 하는 이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건설이든 투자든 성공할 수 있는 데이터, 모든 요소와 시장과 인구와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는 때에 앞으로 10년, 20년 시장이 변화해서 읽어서 이 사업의 수익률과 성공률을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P2P 회사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표 마인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투자가들의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마인드가 아무리 좋은들 시대를 읽지 못하는 또 그 정도 읽을 수 없는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리더라고 하면 그 또한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지도 꼭 반드시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개인이 수집할 수 있냐고.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직 시기상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건물주, 빌딩 주인이요, 몇십억을 넣어도요, 연 수익률이요 5% 10%대가 안 돼요. 50억 100억을 두고도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요, 건물주 빌딩들이. 근데 여러분 1,000만 원 넣고 10% 20%요? 500% 두고 500만 원 두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은행에 500만 원 넣어놓으면 얼마 받나요? 1,000만 원 넣어놓으면 얼마 받나요, 연애? 똑같이 돈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돈 예치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예금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국가의 제재와 규제를 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은행이 1%대, 2%대를 주는데 어떻게 개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 20%대를 주는 거. 그리고 그래요. 경기가 좋고 너무 장사가 잘 때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요. 마이너스 경기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경기로 들어갔잖아요. 근데다가 수출 시장 좋지 않아. 기업들 투자 시장 좋지 않아. 기업들 투자하지 않아. 뭐 하나가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다가 생각지도 않은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더더 소상공인들 기업들 피해 연쇄부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식량난까지.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게 오늘 뉴스 나온 거예요. 어제 그제 나왔네요. 죄송해요. 그제 나온 건데 이 식량난 때문에 물류 체계가 붕괴가 된대요. 네트워크가. 구조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사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드린다고 하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거나 소유하는 건 절대적인 거 아니면 이거 없으면 나 죽어. 모두에게. 나만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항상 투자는요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모두가 원하는 거, 모두가 이게 없으면 죽는 상품, 절대적인 상품 그거 아니고요. 그 상품 아닌 걸로 사업을 하고요. 투자한다라는 거 의미 없습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절대적인 희소성의 가치가 절대성이 희소성을 비례하잖아요. 희소한 상품일수록 나의 수익을 안전하게 보장을 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넘치고 수요가 넘치는 만큼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현금화시키는 황금성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희소성의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투자의 원칙은 희소성이에요. 대중적인 거, 많이 있는 거, 생산해낼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의 원칙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흔한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원칙을 모르시는 거예요. 희소한 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근데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누구나 원하는 그 입지, 그 땅. 그게 그래서 땅은요. 불변의 가치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위치는 그 땅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너무 요충지에 있잖아.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앞으로의 신수도가 되는 거에서의 신도시의 핵심 요충지 중시권 번화가에 아주 요충 빌딩 숲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가 그 땅을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입지이기 때문에 월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미래를 내 노후를 보장받고 내 가문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소성의 원칙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P2P에 대한 최근에 자료를 하는데 제가 많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 지금 P2P가 2015년도에 373억에서요. 지금 18년도가 되면서 18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3조 시절 100배 몇 배. 3년 만에. 엄청나게 크는데 제도와 규제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에는 때에 맞춰서 너무 빠르게 갔을 때에도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P2P의 피해 유형별로 허위 대출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대출자가 있는 게 아니라 허위 대출을 해놓고 투자가를 모집을 하고 그게 58%를 자원해요. 왜 P2P 회사들이 먹튀라고 하잖아요. 근데 잠깐 이렇게 돈 모아서 튀어버리는 거. 그걸 위해서 목적을 아예 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니까요.
그리고 투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연이 되고. 당연한 거지, 이게. 그 등록도 안 하고 불법 영업하는 것도 너무 많고. 왜냐면 사이트상으로만 온라인상으로 진행 플랫폼이기 때문에 돈 들여서 이쁘게, 멋지게 하면 그게 규모로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겉모습 보고 자꾸 투자하시고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속 내부를 확인하지 않는 분들의 속기가 너무 좋은 거죠. 자금 횡령. 그러니까 P2P 회사들이요, 규제가 없다 보니까 보통 직원이 두세 명서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자금 회수부터 연체율부터 이런 거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가 모집하는 홍보에 매진하기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횡령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광고들이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해놓고 시세, 요즘에 변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고 수익률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신년한 때문에 이런 경기가 이런데 내가 어떡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무책임한 그 말들로 투자가들의 수익률도 보장을 안 하고 원금까지도 배째라. 이렇게 나가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연체율, 부채율이요. 개인들 4.8%예요. 그냥 제가 마지막 평균만 볼게요. 자, 이 녹색 줄은요. 연체 30에서 90일 연체한 거. 석 달 연체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석 달을 연체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회생 불가해요. 아예 늪에 빠져든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90일 이상 연체율이 더 높아요. 죄송합니다. 90일 연체율은요 2.8%까지 되는 거예요. 그 P2P 전체적인 시장에서 6.4%대 2.8%가 부실이라는 거예요. 부실. 내가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죠.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할지 보다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서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 회사에 인수 합병된 업계 3위 업체가 실상은 돌려받기로 외형만 불려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신축 모텔. 이 모텔에 길어야 8개월만 투자해도 최고 연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모텔 신탁 등기에 이순희 수익권자로 등록돼 안전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P2P 대출업체 빌리 대표 33살 주모 씨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2P 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정식 금융기관에 비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 씨는 부실 대출을 안전한 것처럼 속이거나 대출자와 짜고 실제 대출액보다 모집액을 부풀려 투자금을 남기는 식으로 6,800여 명에게 16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소액 투자자로 별다른 의심 없이 홈페이지에 적힌 말만 믿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정기부등본을 공개를 한다든지 신탁 계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하고 해보신다든지 뭐 그랬다면 좀 피해 줄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 씨는 가로챈 투자금을 대출과 배당에 돌려 써가며 누적 대출액을 업계 3위 수준까지 쌓았고 설립 2년 만에 회사를 코스닥 상장 기업에 110억 원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것도 너무하지 아직 않나요?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253억 원. 향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이렇게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대상들이 다 20대, 30대, 40대. 앞으로 우리나라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미끌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딱 들어도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부동산 모텔이든 건물이든 요즘 장사되는 데가 어딨어요, 여러분. 특히나 건물주들 지금 텅텅 비어 있어서 수익률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투자해서 수익률을 나눠주겠다. 그것도 자 5%도 아니고 3% 5%더라고 하면 어떻게 조금 생각을 10% 20% 심지어 3년에 70%? 와, 이거는 사기인지 알아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먹히니까, 이게 통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코스닥 상담회사 제가 이거를 비교를 또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건 원금이 보장이 안 돼 있고요. 제가 똑같은 돈으로 땅을 투자했을 때와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명의는 내 거예요. 근데 소유권, 그러니까 통제권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 은행이나 투자 회사에서 돈을 줘야 내 돈이지 얘네들이 주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상의 돈일 뿐이지 통제권이 없는 건 실제 내 진짜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자산이라는 거죠. 허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도 계속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내가 갖고 있어? 내가 내 돈인데 내 건데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다 은행하고 투자회사 갖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회사나 투자회사가 부도나면 어때? 그거 다 못 받잖아요. 물론 은행은 법으로 개인이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개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보상이 없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또 적게 생각하는 거. 이 돈을 할 수 있는 것만 오직 그것밖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 땅은요 명의가 내 명의로 나잖아요. 그리고 원금 사수 100% 되고 왜 우리나라는요 50년 동안 3,030배가 올랐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아주 낮은 폭이라도 계속 모든 전국적으로 땅값이 올랐다는 거. 물론 주도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완전 달라요. 그리고 땅이라는 건 부동산 투자는요 내 명의로 내가 가져와서 내가 살 때도 팔 때도 내가 다 결정해요. 금액마저도. 이게 진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진짜 자산이에요. 부자들은 진짜 자산을 갖고 모집을 자산을 확장하고요. 가난하신 분의 특징은 가짜 자산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 통제권이 없는. 그리고 투자 대비했을 때 이게 이제 3년에서 70% 1,000만 원에 700만 원을 받는데 땅은 못해도 최소가 3년에 배수익이에요. 배. 물론 어떤 땅, 모든 땅은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 개발이 되는 국가가 개발하는 경제도시에 관광지 끼고 있는 곳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확정된 지역에 건물 짓는 땅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신도시가 들어가는 자리 말하는 거죠. 그 자리는 최소 1,0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인데 여기는 2,000만 원 정도 여기는 1,700만 원이 되겠죠. 이거 아시죠? 그지만 화폐의 가치, 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으로 받기 때문에 3년 후에 700만 원이 과연 지금 투자 시점에 700만 원의 가치가 있냐 이거죠. 화폐 가치가.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시냐는 거죠. 하지만 땅의 가치는 제가 현재 1,000만 원에 투자를 했을 때 그때 가치부터 플러스 알파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투자 상품의 선천적인 구조에 그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도 없는데 왜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원금이 보장 안 되는 거에 투자하는 건 무조건 내가 돈 넣는 거 내가 다 쓰는 거야 그냥. 버는 게 아니고 원금이 없어지는데 받을 수도 있지만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없어질 수 있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생각 반드시 하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시장은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데 매년 오르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수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발 부동산 영향으로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근본적인 선천적인 구조가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틈새로 조금 벌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만 원 벌기 위해서 1,000만 원 버리는 시장이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시스템이에요. 계속 쌓이는. 계속 늘고 쌓이고 월세 수익을 또 만들어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또 어떤 것을 과연 투자를 해야 할지 여러분도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 자, 2020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45조를 토지 보상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무조건 토지가 답입니다. 국가와 같이 가셔야 돼요. 국가와.
그래서 국가 정책도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이 토지 보장을 풀리는데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곳이 오고 어떤 개발 호재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어디냐? 수도만큼 개발이 큰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항만 수도 죄송합니다. 항만 철도 공항 도로 동시다발로 개발하는 곳 경제 지역 수도 경제 도시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 아주 핵심이고 관광 경제만 있어도 안 돼요. 관광 도시가 반드시 같이 있어주고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갖춰주는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장 일자리가 많을 거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젊은 경제 인구들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값과 집값은요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기가 안 좋고 어떤 금융 위기가 와도요 반드시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핫해서 유행을 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산 투자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 위치는 새만금 부안입니다. 거기서 현재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 지역의 요충지를 투자하셔야 하고요. 건물을 짓는 땅을 선택 고층 건물을 질수록 도시 중심권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제가 일단 팁은 드렸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실 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행을 바라지 마시라는 거. 내가 합리적인 돈을 투자해서 합리적인 수익을 그 구조의 원리를 항상 보시고 투자하시라는 그러면 절대 사기 같은 거 현혹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땅은요 여러분 돈과 사람은 배신하지만 땅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꼭 유념하시라고 얘기를 꼭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어서 제가 댓글로 연속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